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10월 26일 저녁 시간대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창 이 대통령 선거 열기가 점점 더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죠. 여권인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후보를 확정한 상태이고요. 야권은 이 국민의힘이 경선을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그의 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인사들이 또 이렇게 쏙쏙 늘고 있습니다. 이 해외나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분들도 이 한국의 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참 관심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매일 나오는 이 대선 주자들의 행보라든가 이 발언, 그리고 관련된 이 정치권 뉴스, 또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보면요, 이 답답함이 있죠. 이 미래를 밝힐 뭔가 딱 부러진 이런 정책, 비전 이런 걸 제시하는 토론은 좀 실종되지 않았나. 상대방을 헐뜯기만 하고요.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니, 또 대장동 의혹이니,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누구 하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희위감만 갖게 하는 그런 정치판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그래서 어제요, 헤럴드 경제가 사설로 이 대선 주자에 대한 비호감이 역대급이다, 이 뽑을 사람 없다는 유권자의 탄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그 사설 내용에 보니까요, 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5년마다 이 1%포인트씩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잠재 성장률 저하보다 지금 더 우려되는 게 이 대통령 자질 하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권 후보의 이 도덕성과 또 미래 대비 역량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낫다고 보는 이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야권 주자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이렇게 쓰고 토론회에 나와서 또 한창 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지금 여권 후보는 이제는 확정이 됐고, 야권에서도 이제는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래도 좀 이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요. 이 시간에는 이 대선 후보들 간에 잘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이 한국 사회 역시 당면한 중요한 정책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외국인 이 동포 이주 노동자 관련 이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요, 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이 관련 뉴스 먼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5일 이 조선일보가요, 특파원 리포터에 이민자 갈등 남의 일 아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독일, 영국, 프랑스의 육류 가공 공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굴로 지목됐다. 이 소와 돼지를 손질하는 동유럽 출신 도축 근로자들은 합숙을 한다. 한 명이 수백 명에게 옮기는 건 순식간이다. 고향으로 잠시 돌아간 도축 인력들을 독일, 프랑스는 다시 불러들였다. 하지만 영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스로 울타리를 쳤기 때문이다. 영국인들이 유럽연합을 탈퇴를 선언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게 싫다는 것이었다. 영국 정부는 올해 1월 유럽연합과 완전한 결별을 한 이후 외국인에게 취업비자 문턱을 높였다. 이런 조치는 현실 외면이다. 영국 축산업계 종사자 9만 7천 명 중
62%가 동유럽 쪽 유럽연합 국적자이다. 이 도축장의 일손이 부족한 문제는 파장이 작지 않다. 농가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이 고깃값이 급등할 조짐도 나타났다. 이뿐 아니다. 이 대형 트럭을 운전할 외국인이 부족해졌다. 이 주유소에 기름이 동이 났고 컨테이너 운반을 못해 물류가 마비가 됐다. 또 이 간병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주로 이 영국과 관련된 이 상황을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국가인 영국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도요, 미국 상황을 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물류 대란 뒤엔 인력 대란, 이 트럭 기사 8만 명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 보도가 난 것인데요. 한번 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부족도 문제이지만은 인력 부족 문제도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세계 각국의 물류 대란 뒤에는 극심한 인력난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 수입품의 40%가 몰리는 LA항과 롱비치항에는 화물선 85척이 입항을 못하고 대기 중이다. 이 안에 실려있는 상품 가치액이 우리 돈으로 31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인데, 이런 항만 대란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이다. 당장 물품을 항구에 내릴 일손이 딸리고 이걸 미국 전역으로 나를 트럭기사 역시 태부족이다. 특히 트럭 운송은 미국 내 상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망의 핵심인데, 미국 전역에서는 현재 트럭기사 8만여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겹쳐서 고령 운전자들의 은퇴가 늘고 있는 데다가 국경 폐쇄로 이주 노동자가 준 것이 원인이다. 물류 대란이 덮친 유럽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라고 이렇게 KBS에서도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하고 미국 이 두 국가의 상황을 보더라도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요, 이 노동인력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노동인력 부족 현상의 그래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벽을 놓게 쌓고 뭐 그런 것이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의 특파원 리포터 이민자 갈등 남의 일이 아니다. 뭐 요 보도 내용 좀 여기서는 영국과는 또 다른 이주 노동자 문제에 직면한 이 프랑스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미 600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이 살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에 무슬림이 많이 살게 된 것은 45년 전 1976년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이민 노동자가 고국의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국력이 꽤 강했다. 관용인이 연대라는 말을 선심 쓰듯 꺼냈다. 당시 문을 확 열어젖힌 탓에 지금 프랑스에는 무슬림이 600만 명 이상 살고 있다. 무슬림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인종, 종교 간 대립이 첨예하다. 국력은 예전만 못하니 백인들은 유색 인종들에게 파이를 나눠주지 못한다. 이것도 많은 갈등을 이야기한다. 네, 지금 영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나치게 배척을 해서 농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이 고기값이 오르고 또 이 간병인조차 구하지 못해서 난리라는 뭐 그런 뉴스를 전하는 반면에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때 잘 나갔을 때 뭐 관용 또 연대 이렇게 하면서 선심 쓰듯 이렇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프랑스도 국력이 많이 쇠약해지는 그런 탓인지 이렇게 불러들였던 외국인 이주 노동자, 주로 무슬림, 그리고 이슬람권 이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내국인과의 이 갈등 요소로 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가 영국, 이 프랑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조선일보 특파원이 지적하고 나온 것은
한국도 곧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민자를 둘러싼 논란은 압도적으로 비중이 큰 사회 문제이다. 한국도 곧 그렇게 된다. 멀지 않은 미래에 노동력 부족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한 해 출생아가 30년 전에는 70만 명이었다. 하지만 10년 전에는 47명이더니 작년에는 27만 명이었다. 네,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정도의 문제이다. 최근 영국처럼 감정이 앞서서 문을 닫아버리면 경제가 마비된다. 1970년대 프랑스처럼 갑자기 문을 열면 후일 뒷감당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언제부터 얼마만큼 빗장을 풀어야 할지 결정이 중요한 시점이 다가온다. 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이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골치가 아프다며 이민자와 외국인 인력을 둘러싼 논의를 미루면은 문을 확 열었다가 다시 확 닫으며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 나라 전체가 홍역을 심하게 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특파원이 이렇게 지적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이 대선 국면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민자, 외국인 인력 이렇게 둘러싼 이런 논의.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의 농어촌, 중소제조업체 좀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내국인의 실업률이 높고 청년 실업자가 많다 하더라도요, 외국 인력이 아니면 안 되는 곳이 있고, 또 이런 곳은 당장의 노동 인력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한국의 상황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영국, 프랑스, 미국과는 좀 다른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은 이주 노동자가 외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중국 동포 그리고 고려인 동포 이렇게 외국적 동포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인 중 한 50% 이상을 지금 이렇게 외국 국적 동포, 한국에 온 이 재외 동포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할 때 이 중국 동포가 한때 많이 들어와서 그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은 또 역시 고려인 동포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그 일정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한국 사회는 앞서 언급한 이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다른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런 어떤 구조, 상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장기 체류하면서 정착을 하더라도 이 프랑스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갈등,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이슬람권에 이 무슬림 한 600만 명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요. 그들하고 내국인과의 어떤 갈등, 여러 가지 종교적, 이런 인종적 이런 갈등이 지금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한국 상황은 이 중국 동포, 이 고려인 동포들이 그래도 일수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문제는 그래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의 외국 인력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정책, 더 나아가서 이 동포 정책이 잘 병행을 해서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동포나 특히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도 한국에는 초기에는 이 단순 노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힘든 일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저변 쪽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세들이 점차 이렇게 한국과 뭐 중국 또 중앙아시아 이런 데를 뭐 무대로 이렇게 점점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 노무 인력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랄까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세대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동포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고, 그런 동포들의 잠재력을 잘 발굴하면은 이 모국사회와 뭔가 연계해서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750만 이 재동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국가 비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한참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 대통령 이 선거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후보가 확정되기도 하고 또 이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뭐 그런 토론보다는 이렇게 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 모습답게 이 정책 토론으로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이렇게 이민자 정책, 외국인 정책, 이 동포 정책, 이 중요한 이런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토론회장이 진지하게 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